식사 같은 거는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 어디 가서 먹어요? 아니면 다 글로 밥을 다 갖다 줘야 돼요? 다 방에 안에서 먹어요. 식당에 따로 나와서 먹는 거는 여주에 소망교도소라고 민영교도소가 있어요. 민영이 있어요, 교도소가? 예, 옛날에. 그곳만 나와서 식사를 하고요. 근데 이제 그 안에서 또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청소하는 사람들, 뭐 밥하는 사람들,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점심 식사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일하는 장소에서 이제 먹게 되죠. 아, 잠깐. 그 일하는 사람이 미결수가 일을 하는 거예요? 기결수가 일을 하죠. 구치소, 교도소가 있는데 그 명칭만 보고 속으면 안 돼요. 교도소가 대부분이 간판은 교도소인데 실제는 교도소 겸 구치소 역할을 해요. 아, 구치소가 모자란 거야? 예, 모자라죠. 그리고 원래 순수한 교도소는 미결수가 있으면 안 되죠. 100% 기결수만 있어야 되죠. 그쵸. 그런데 반대로 구치소는 미결수만 있는 구치소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뭐 청소하는 사람, 밥하는 사람, 또 여러 가지 그런 일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기결수를 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 그거 자체가 징역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모든 구치소에는 기결수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 기결수는 거기서 일을 하는 거예요? 청소하고? 예. 뭐 하나요? 청소하고? 어떤 시설이 고장났을 때 고치는 사람들도 있고요. 신문이나 편지 같은 거 배달해주는 사람도 있고요. 그 이발해주는 사람도 있고요. 사회에서 뭘 했냐에 따라서 이렇게 뽑아가는 거예요?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하죠. 경험 없어도 이제 와서 다 배우면은 되니까. 아, 이 교도소에 미결수 들어가는 내용은 나가도 되나요? 예, 그거는 뭐. 그건 상관없고. 예. 사실 나가서 이게 좀 해결이 돼야 돼요. 좀 이런 걸 알려가지고. 이제 먼저 하루 일과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예. 아, 이것도 교대 근무인가요? 그렇죠. 보통 한 30-40% 정도가 이제 교대 근무를 하고요. 나머지 분들은 보통 주간 근무를 하시죠. 아, 지금 어떤 근무 하세요? 지금은 교대 근무하고 교대 있습니다. 근무로. 하루에 몇 시간 근무예요? 주간 근무자가 8시간, 야간 근무자가 16시간. 대신 이제 쉬는 시간 4시간이에요. 그럼 그 안에서 교도관의 역할이 이제 뭐예요? 개호라고 하거든요. 개호. 경계 플러스 보호. 그래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경계도 해야 되고 아프거나 문제가 있을 때 보호해주는 역할도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있는 방, 정식 명칭 사실 방이 아니라 거실이거든요. 한 5명 내지 한 8명 정도. 그 거실이 한 10개 정도, 또 많은 데는 한 15개, 그 이상 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걸 한 사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제 한 80명 정도를 보는 거고. 한 사람이요? 예. 혼자 해야 돼요? 예. 2인 1조 뭐 이렇게 같이. 그 사동 근무자는 한 명이에요. 그래요? 물론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도와주기 위해서 이제 다른 대기하는 인력은 있죠.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사동 근무자가 있고요. 그 운동을 시키는 이제 운동 근무자가 있고, 그 다음에 재판 받으러 이제 법원에 가고 검사 조사 받으러 이제 검찰청 갈 때 데리고 갔다가 데리고 오는 출정 근무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안에도 의료과가 있거든요. 그 의료과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 내부 병원에서 안 될 때 외부 병원으로 데려갔다가 또 데리고 오는 그런 진료 근무. 또 정말 몸이 많이 아픈 경우에 외부 병원에서 입원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의 이제 24시간 이제 교대로 또 개업을 해야죠. 그래서 그런 입원 근무가 있고, 또 형이 확정됐을 때 교도소로 갈 때 버스 타고 이제 데려다 줘야 되잖아요. 그런 이송 근무가 있고요. 구치소에서 근무를 할 수도 있고 교도소에서 근무를 할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정해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아, 그게 이제 수험생분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분야인데요. 교정시설이 전국에 50개가 조금 넘거든요. 그 중에 TO가 나면은 발령을 하는데 9급 공채 시험 봤을 때 그 성적하고 연수원에 들어가서 8주 동안 교육을 받아요. 거기서 또 이제 시험을 치거든요. 그 성적을 합산해서 등수를 내려요. 1등부터 꼴등까지. 그 50개 기간에 TO가 없을 수도 있고 TO가 이제 나오는 기간도 있고 그러면은 그 1등서부터 본인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200명이 졸업을 했는데 TO가 50개밖에 안 났어요. 그러면 1등부터 50등까지만 발령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대기에 대기? 예. 대기한 동안 월급은 나오나요? 월급 없죠. 일을 안 하니까. 아, 빡세네 그러면. 근데 합격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 50등 같은 경우에는 200명 중에 상위권이잖아요. 근데 자기는 이제 제일 그 선호하지 않는 곳에 갈 수밖에 없는 거고 51등은 그 다음 차수에서 어쨌든 자기가 1등으로 제일 먼저 선택을 할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51등이 굉장히 운이 좋은 거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연수원에 가서 무조건 공부를 또 열심히 한다고 또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다 운빨이네 이것도. 우리 공무원들 쓰는 말로 이제 관운이라고 해요. 관운. 아, 아싸 1등을 하든가. 예. 아니면 그냥 한 대 맡기던가.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 중에 정말 연고지가 중요하다. 그런 분들은 지방직 시험을 치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건 있어요. 다른 국가직은 9급에서부터 순환 근무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있는 이 교정직은 그 순환 근무를 6급부터 해요. 그래서 9급, 8급, 7급은 본인이 원하면 계속 정착해서 있을 수가 있어요.
미결수들이 구속 수사 받는 사람이 구치소에서 있는 거죠? 예. 구치소로 들어와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그 범죄에 따라서 다 갈라놓나요? 범죄 종류도 따지고 또 이제 그 사람이 초범이냐 무범이냐 거기에 따라서 또 그것도 다르고 또 이제 소년수냐 성인수냐 거기에 따라 다르고 그러면은 범죄자들 입장에서는 구치소에 있을 때가 편한가요? 아니면은 교도소에 들어가는 게 더 어떻게 다른가요? 두 개가? 구치소, 교도소 그 차이보다는요 시설의 차이가 커요. 좀 오래된 곳이 있고 새로 지은 곳이 있거든요. 우선 오래된 곳은 시설이 되게 고장이 잘 나요. 특히 이제 화장실이 잘 막혀요. 그 방 안에 화장실이 다 있는 거죠? 예. 칸막이는 돼 있나요? 화장실에? 문이 있죠. 문이 닫히는데 이제 투명한 문이죠. 왜냐면 화장실에 있는 것도 우리가 관찰을 해야 되니까. 근데 또 오래된 소가 좋은 점이 온돌이에요. 바닥 난방이 돼요. 근데 새로 지은 소는 바닥 난방을 안 하고 그냥 라디아터 같은 데서 그냥 난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따뜻하지가 않아요. 겨울엔 좀 춥고. 그래서 겨울에는 사실 오래된 소 훨씬 더 좋아요. 여름에는 새로 짓는 데가 좋고. 그런 장단점이 각각 있고. 그리고 요즘 새로 짓는 소는 빌딩형으로 많이 짓거든요. 가장 최근에 지은 이제 동부구치소 같은 경우에 이렇게 빌딩형으로 높게 지었는데 그런 빌딩형은 수용자들도 그렇고 일하는 이제 교도관분들도 그렇고 되게 답답하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구치소가 교도소보다 훨씬 더 힘이 들어요. 우선은 미결수들은 굉장히 신경이 예민해요. 온 신경이 다 재판에 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일단 재판이 끝나고 나면 사람이 놓쳐. 약간 그 말씀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판사의 판결이란 게 일단 유죄 판결 받고 나면은 그제서 사람들이 깨닫는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죄를 졌구나. 이게 누가 봐도 이거는 유죄가 나온 상황인데 자기는 억울하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부분 억울하다고 해요. 거기 들어오는 분들. 그래서 일단은 재판이 확정되고 나면은 어느 정도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것 같고 받아들이게 되고 받아들이고 그제서야 이제 자기 좀 인생도 좀 돌아보고 그리고 이제 남은 형기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어쨌든 그 교도소에서 교도관들하고 같이 지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 교도관들하고 협조하게 돼요. 수능하고 매일 봐야 되니까. 근데 이제 미결수들은 자기는 언제든지 무죄로 나간다, 뭐 집행유예로 나간다, 뭐 보석으로 나간다. 그러니까 자기는 뭐 언제든지 나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교도관이랑 오래 볼 사람이 아니다라고 일단 기본적으로 인식을 깔고 가는 거죠. 그럼 컨트롤하기가 또 힘들겠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또 계속 바뀌니까요. 그러니까 많이 듣는 얘기 중에 뭐 살인범이 무섭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살인범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형기를 길게 받잖아요. 살인범 중에서도 무서운 살인범도 있죠. 무서운 살인범은 어떤 살인범이냐면 살인을 뭐 일주일 전에 했어요. 아직도 그 살인의 느낌을 갖고 느낌이 남아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진짜 무섭고 또 진짜 조심해야 되죠. 그런데 이제 뭐 살인한 게 한 10년 전. 물론 이제 그런 사람들도 원칙적으로는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는 게 맞는데 아무래도 돌발 행동을 할 가능성이 좀 적으니까. 보통 뭐로 제일 많이 들어오나요? 구치소로 들어온 사람들이? 사기가 제일 많은 거예요. 사기. 그다음 또 뭐가 많아요? 뭐 성범죄. 그냥 이건 뭐 정확한 통계는 아니고 느낌상 내가 보기에 느낌상 어떤 범죄는 이쪽 구치소로 보고 어떤 범죄는 이쪽 구치소로 보내고 그런 건 있나요? 그렇게 나오진 않죠. 구치소는 이제 관할 지역이 있어가지고 관할 있으면은 거기에 딸려 있는 구치소로 이렇게 가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뭐 연예인이나 뭐 유명한 사람이 잡혔다 했을 때 이제 경찰서를 봐요. 우리 경찰서인가? 저 사람은 이제 실제로 보겠구나 며칠 있으면. 그럼 진짜 사기가 제일 많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성범죄도 많이 들어오는 듯한 느낌이 있고 또 뭐가 들어와요? 보이스피싱, 살인 이런 거 굉장히 적어요? 숫자적으로 많지는 않죠. 요즘에도 절도 있나요? 절도로 들어온 사람? 절도도 많죠. 절도도 많아요? 절도도 많고 뭐 남의 물건 그냥 주워서 가져간 사람, 점유물, 이탈, 횡령. 그런 걸로 구치소까지 오는 경우도 있어요, 진짜? 아니 도대체 무슨 점유 이탈물을 횡령했길래 구치소까지 들어와요? 돈가방인가요? 그게 작은 거여도 예를 들어서 벌금형인데 벌금을 못 내면 이제 노역을 살아야 되니까 구치소에 오는 거죠. 사실 이제 그게 참 문제인 게 특히 이제 제가 일하는 서울구치소는 정말 그 극과 극의 사람이 오세요. 전직 대통령부터 해서 재벌, 총수. 그 또 한편으로는 그 노숙자들이 정말 많이 들어요. 노숙자는 무슨 범죄로 들어와요? 절도도 있고 물건 주는 것도 있고 음식점에 들어가서 무전 취식. 무전 취식. 그게 이제 사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직 대통령도 오고 재벌 총수도 오고 뭐 그 자녀 뭐 2세 3세도 올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따로 모아요? 아니면은 그냥 다른 범죄자랑 똑같이 그냥 다 묶어놔요? 우리나라가 원칙이 모든 수용자는 독고 수용의 원칙이거든요. 그 유엔에서 권장하는 거기도 하고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독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독방의 사유들이 있어요. 정말 그 어떤 단체 생활이 어려운 경우나 가장 이제 대표적인 이제 뭐 성소수자의 경우에 동성연애라든가 트랜스젠더 경우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일반 사람들하고 속거는 그렇잖아요. 또 이제 사회적인 어떤 뭐 유명이나 그런 경우에 알아보고 뭐 관심 갖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들에게 어떤 스트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유로 이제 분류되는 경우가 있고. 근데 진짜 트랜스젠더 들어오면 일단 주인번호로 분류를 하는 거죠?
있잖아요. 주민번호 1이냐 2냐. 그게 주민번호로 하지 않고요. 네. 외형. 성기까지 이제 수술을 한 경우는 여자로 치고요. 근데 가슴이 있어도 성기가 아직 있다. 그러면 남성 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남자 사동에 독방으로 가죠. 독방으로. 근데 독방을 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독방을 가는 게 이제 두 가지거든요. 처우상 독고가 있고 개우상 독고라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해서 처우상 독고라는 거는 교도관이 판단하기에 이 사람은 독고가 필요하다 해서 이제 독고를 시켜주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잘못을 저질러서 교도소에 왔는데 교도소 안에서 또 잘못을 했기 때문에 벌을 준다는 의미로 징벌적 의미로 독방에 하는 걸 이제 개우상 독고라고 하거든요. 아, 그러면은 처우상 독고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근데 그 조항이 얼마 전에 삭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언론에 나온 사람들, 뭐 유명인은 무조건 독방에 가게 그런 규정이 있었는데, 그 규정 자체가 특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적으로 또 유명한 사람은 무조건 독방 주진 않거든요. 여러 가지를 고려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독방 가고 싶은 사람은 일단 어떻게든 처우상 독고를 시도하다가 그게 안 되면 이제 개우상 독고라도 하기 위해서 깽판 치는 거예요. 깽판을 치죠. 예. 거기서 깽판 치는 유형이 뭐예요 도대체? 싸우는 것도 있고, 싸울 사람이 없으면 혼자 그냥 방 문을 발로 차고, 좀 더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싶으면 이제 뭐 손톱깎이 같은 거 삼키고. 어떤 부류 범죄의 미결수들을 컨트롤하기가 제일 힘들어요? 공통적인데요. 제일 힘든 게